안녕하십니까.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명과학 원 담당하고 있는 신윤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봤는데 3월, 4월에 완전 쉬웠다가 6월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하마터면 존행 깜짝 놀랐죠. 이럴 뻔했어요. 어쨌든 정말 깜짝 놀랐죠. 한번 뭐 그냥 바로 들어가 봅시다. 어땠나? 등급컷. 등급컷. 현재 시험 보고 나서 그날 저녁이라서요. 아마도 뭐 확실치는 않은데 한번 보시면 1등급이 이제 46점, 그 다음에 2등급이 44점, 3등급이 35점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친구들 보면은 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 요컷이 조금 높아요. 네, 조금 높아요. 이렇게 44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영양소 문제인데요. 표는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A부터 C의 특징 해가지고 쭉쭉쭉 나왔어요. 해놓고 A, B, C가 뭐라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어디 볼까? 당, 탄수화물. 아미노산, 이거 단백질. 물에 안 넣고 유기용매에 녹으면 지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억부터 볼까? 글리코젠은 A에 속한다. 다당류죠. 맞아요. B는 항체의 구성성분. 단백질 그럼 세 가지 뭐 항체, 호르몬, 효소. 요건 까먹으면 안 되지, 그지? 요 성분이다. 맞고. C는 지질이다. 오키도키. 답은 5번. 여기까지는 그냥 할만해요, 그죠? 자, 2번 갑니다. 2번도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A가 핵이고요. B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고요. 항상 써놓으세요, 명칭.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중심립. 일단 썼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나? 기억부터 보니까 A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B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맞고 방추사 형성 맞으니까 답은 5번. 여기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할만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저거 풀지 말고 넘어가지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틀린 친구가 가끔 있어요. 세포 조직.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은 동물에서 라고 얘기를 했다. 동물에서 세포 조직, 그 다음 뭐야? 기관, 그 다음 기관계. 그죠? 요거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A는 기관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신장, 콩팥. 신장, 콩팥, 그건 뭐에 들어가는 거야? 조직에 들어가죠? 조직이래. 미안해요. 기관에 들어가죠? 기관에. 문제에 조직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지? 신장, 콩팥은 기관에 배설기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 디귿. 식물은 비구성 단계 기관계 없고 뭐가 있어? 조직계 있다. 그치? 그럼 답은 1번 기억만 맞네요. 넘어갑시다. 4번 봅니다. 4번 보시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번 6월 모의평가의 특징이라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림들 많이 이용했어요. 그죠? 그리고 3월, 4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그림들도 얼핏 또 이용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지만 2014,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봤었던 예비시행 문제 있죠? 예비시행 문제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것도 그때 있던 거지. 영양소가, 이거 소화계. 그 다음에 요거는요, 산소, 이산화탄소, 호흡계. 일단 명칭을 쓰고 나면 문제는 편해져요. 볼까요? 어디 보자. 기억, 가에서 이화작용, 소화, 대표적인 이화, 나누는 과정이야. 맞아요. 나는 호흡계에다 맞고요. 나로 들어온 O2, 산소는 순환계로. 아니, 지금 써있잖아요. 맞죠? 답은 5번. 다 맞다. 참, 여기까지는 또 할만해요. 근데 계속 여기 할만하다 하는데, 5번. 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죠? 요게 오답 베스트 5등, 62.2%의 오답률. 그런데 좀 이따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6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는 건 그냥 다 모른다 이 얘기지, 그지? 그냥 비슷비슷한 난이도로, 비슷비슷한 퍼센트로 다 틀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모를 만도 해요. 요게 이제 수능 특강에 나온 그림인데요. 수능 특강에 거의 똑같이 나와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수능 특강에서도 살짝 넘어갔던 얘기가 뭐냐면 운동령, 감각령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대뇌 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온 거죠. 대뇌 피질은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감각령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어? 그렇지, 연합령이 있고, 그리고 운동령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감각 뉴런이 얘한테 들어오고요. 그리고 운동 뉴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운동량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뇌인 거야. 여기까지는 뇌고 여기서 이렇게 대뇌고 여기 연결된 게 감각 뉴런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 운동 뉴런의 명령 내리는 부분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어쨌든 이거 다 대뇌예요. 여기 보니까 좌반구에 운동령이 일단 나와 있고요. 운동령에서 이렇게 지배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감각령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여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옆에서 딱 본 게 요 그림이고, 단면을 본 게 이거거든요. 보니까 운동령은 앞으로 운동할 거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기억부터 볼까요? A가 손상되면 입술의 감각이 없어진다. A는 그래 입술과 관련돼 있죠. 그런데 얘는 운동령이라고. 그럼 입술에 연결된 운동신경이어야지. 그지? 그러면 입술에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입술이 안 움직인다. 이래야 말이 되겠죠. 그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B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여기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지금 대뇌에다 자극을 줬는데 여기가 운동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운동신경 연결돼 있겠지. 그럼 손가락이 까딱 움직이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디귿 보세요. C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C에다 자극을 줬어. 그러면 감각이 무릎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무릎 반사에 의해 다리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요 보기를 맞다고 해서 5번을 쓴 사람이 가장 오답 중에 많았어요. 거의 절반에 해당해요. 얘 감각령에서 무릎으로, 그럼 무릎에 감각이 들어왔으면 선생님 연합령 지나서 운동령에서 탁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무릎 반사잖아요. 무릎 반사는 어디가 중추야? 척수야, 척수. 그죠? 그죠? 이제야 그러고 있고요. 그죠? 척수예요, 척수. 그러니까 대뇌를 지나가지 말아야 되죠. 그죠? 여긴 다 대뇌 얘기니까 옳지 않다. 답은 2번만 정답. 니은만 맞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6번. 양파의 뿌리 끝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인데, 요 실험이 선생님 알기로 중학교 책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세포 분열과 관련을, 양파의 뿌리 끝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생장점이 있고요. 생장점이 있다는 건 체세포 분열을 알아보는 실험이거든요. 이 실험을 봤더니 이 실험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너무 자세히 보는 것도 좀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요게 뭐 하는 거냐 하면 고정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해 두는 거고요. 두 번째, 묽은 염산에 담궈두는 이유는 그 다음에 뿌리가 뭉쳐있는 걸 찢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직을 좀 연하게 해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리, 분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긴 진짜로 잘게 찢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진짜 분리예요. 요건 이제 분리.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덮개유리 커버글래스 덮어서 두들기고 뭐 거름종이로 누르고 하는 거니까 요건 뭐라고 그러냐면 요건 압착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압착. 압 눌러서 착 붙인다고. 압착. 뭐 목적에 대한 거는 얘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얘는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잘게 잘라서 꾹 눌러줘요. 왜요? 한 겹으로 펴야 보이죠. 우리 광학현미경은 이렇게 지나가서 빛을 통과시켜서 보는 거니까 여러 겹 있으면 겹쳐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디 보자. 기억. 라의 기억은 세포 분열을 중지시키기 위한 거다. 세포 분열을 중지시키기 위한 건 오히려 가에 가깝죠. 그죠? 가죠, 가. 그래, 틀렸어요. 니은 A가 뭐니? 요거네. 세포 A는 세포 분열은 중기냐? 봐봐.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이건 중기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후기다, 후기.
니은도 틀렸네. 이 실험에서 관찰된 세포 분열은 생장점이니까 체세포 분열 맞습니다. 답은 디귿만 맞아요. 이거 내용 한 번쯤 정리해주세요. 수능 특강에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정하는 거, 해리하는 거, 압착하는 거 얇게 펴기 위해서 뭐 요거까지만 알면 다 알지 않을까? 뭐 기왕이면 조금만 더 볼까요? 요건 뭐고요? 핵막과 인이 보이니까 간기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없어지고 있죠 여기서? 요거 전기라고 보면 되겠고, 요거 가운데 있으니까 중기라고 보고, 얘가 후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7번 3월 4월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다기보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많은 거야. 6월 모의평가에 가장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서 얻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이번 수능에서 낼 때 우리가 놓치고 공부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 보면 그런 게 몇 가지 있었죠. 그죠? 대뇌 운동령 감각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썼던 세포분열 관찰 실험도 그렇고, 놓친 게 많으니까 꼭 확인 더 하세요. 자, 7번. 요거 많이 나왔던 거다. 그지? 요거 이제 근육, 여기 이제 이두근, 선생님 별로 없는 거, 이두근. 그죠? 얘 좀 구부리고 있어요. 그죠? 얘는 폈네요. 아, 그러면 요 편 거는 길이가 이만큼 이렇게 됐는데,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요 길이가 더 짧은 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많이 봤어요. 요거는. 일단 문제 볼게요. 문제, 근육 기억의 길이는 팔을 구부렸을 때가 폈을 때보다 구부린 게 짧다. 기억 맞네요. 짧다. 맞죠? 이건 팔을 구부리는 동안, 구부림은 수축이잖아요. 수축하는 동안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짧아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요거 잠깐 볼게요. 요렇게 우리가 액틴 필라멘트를 그려놓고, 요쪽에도 액틴 필라멘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이오신이 있죠. 마이오신이 요렇게 있어요. 마이오신이 더 두꺼워서 우리가 마이오신 있는 부분을 암대 내지는 A대라고 부르는데, 우리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있죠. 여기 사이. 다른 색깔로 할까요?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 사이의 요 거리를 우리가 H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이오신이 요쪽에도 있을 거 아닌가? 잘 따라오고 있죠? 거기서 요쪽 마이오신과 요쪽 마이오신 사이의 거리, 여기를 우리가 I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보자면, 여기 마이오신의 길이, 요 길이 자체를 A대, 암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는 얘 길이 짧아지고 얘 길이 짧아진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쭉 오는 거잖아. 이렇게 당겨가지고 오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액틴 필라멘트에 무엇을 물어봤어요? 간격 아니고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인데 요 길이가 변하겠냐고요. 이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와도 요 놈 자체 길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간격이 다가오지만 요 길이는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지. 따라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진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H대 길이는 팔을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 동일하다 아니고 구부린 게 더 짧다. 됐죠? 수축이니까 짧다. 답은 기억만 맞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할만하다니까. 그 다음 8번. 8번 보니까 이거 완전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이거 H2O. 그래서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H2O이다. 그죠?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ATP가 ADP와 PI 되면서 여기서 에너지 나오는데 혹시 몇 킬로칼로리? 7.3킬로칼로리. 예. 가 과정에서 에너지 방출된다. 맞고요. 포도당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아니고 몇 퍼센트? 40%만 ATP에 저장. 답은 3번. 괜찮죠? 다 했던 거잖아요. 9번. 자, how amazing한 오답률 64.5% 4등.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P, P, Q, Q, R, R, S, S, T, T
대립유전자. 대립유전자란 상동염색체상에 마주보고 있는 동일한 위치의 유전자. 따라서 기역과 니은은 상동염색체. 쌤, 요 밑에 있는 두 개는요? 얘도 상동염색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1번 염색체, 얘가 2번 염색체. 1번 염색체 중에서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2번 염색체 중에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이런 거라고. 헐. 여기 봐요. R, S, S, R. 이거 뭐라고 그러죠? 여기. 그 다음 여기는요. YZ가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던 게 일로 갔어요. R, S, T 일로 왔어요. 상동염색체 간에 비상동염색체 간에. 그렇지. 비상동염색체 간에 염색체 쪼가리가 딱 잘라져서 바뀌는 거 뭐라고 불러요? 전주화. 전주화 중요하다 그랬어요. 반드시 비상동염색체야. 상동염색체끼리 바뀌는 건 교차라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기억은 니은의 염색 분체이다. 상동염색체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나는 여기가 일어난 염색체가 있다. 맞고. 다는 상동염색체 사이에 아니고 비상동염색체. 그러니까요. 난 이게 왜 이거 64점 모르겠다니까요. 어쨌든 요거 뭐였냐 하면 기억을 많이 틀렸을걸요. 근데 애들이 기억 니은 하고 났더니 보기에 선택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5번 썼더라고요. 진짜로 5번 되게 많이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알겠죠? 10번. 오답 베스트 3등. 65.1%. 계속 3명 중에 2명 틀리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고혈압 혈우병이 있고요. 독감 에이즈가 있고요. 결핵 세균성 식중독 이런 거 있어요. 딱 보니까 이쪽은 바이러스네요. 그죠? 이쪽은 세균이죠. 맞죠? 결핵 바이러스가 뭐예요? 결핵균이 맞아요. 결핵균이잖아요. 세균. 세균. 그죠? 세균성 식중독. 이건 뭐죠? 이건 요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쪽은 옮는 것. 그죠? 요거 할 때 구분했었다고요. 이쪽은 비감염성. 맞죠? 아, 고혈압 얼마요? 혈압 높으신 분 옆에 가면 나도 막 혈압이 막 높아지고 막. 아니에요. 어디 보자. 가의 질병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아요. 나의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이게 어려워? 얘는 핵막이 없는. 맞다. 그지? 맞다. 핵막이 없는 거 맞아요. 세포막도 없어요. 핵막도 없고 세포막도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핵막이 없는 세포로 되어 있다. 얘 세포 아니죠.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바이러스를 배울 때 바이러스가 생명체가 아닌 증거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못한다라고. 세포막이 없어요. 얘 세포 아니에요. 얘가 세포죠. 얘가 세포고 얘는 세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다고요. 니은 땡. 다의 질병을 일으키는 건 곰팡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 기억만 맞다. 요것도 아마 뭐 기억 니은 정도 써서 그죠? 그렇게 틀렸죠? 아,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좀 웃기잖아. 맨날 그렇게 틀려. 11번 봅니다.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요 강의를 볼 건데요. 안녕. 자, 11번 갈게요. 11번 보자. 자, 다음은 A와 B 사이에 태어난 여성 Q. 문제에 여자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여자라고 하는구나. 여성 Q. 여성 Q를 낳았대요. A하고 B가 부모인가 봐.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런데 A, B는 정록 생명이 아니며 A, B는 둘 다 생명 아니에요. 염색체 수가 정상이래요. 그리고 A와 B에서 각각의 형성 과정 동안 성염색체에서만 비분리가 한 번씩 일어났으며 표는 그 결과 만들어진 난자와 정자 중 일부에 대한 자료다. 아, 그래? 그러면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생각해보자. 우리 1분열 비분리 되면 상동염색체 비분리. 맞죠? 2분열 비분리 되면 염색분체 비분리. 이런 거였어. 아이고, 또 까먹었구나. 해볼까? 얘가 복제가 되죠. 요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가 상동염색체 분리, 여기가 염색분체 분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게 1분열 비분리가 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상동염색체. 얘네 둘이 안 나눠지니까 이런 게 생겨나요. 근데 요게 만약에 2분열 비분리가 되면 염색분체, 요게 염색분체 관계는 얘네 둘이 안 잘라져서 라지 A, 라지 A나 스몰 A, 스몰 A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기억해요? 자, 요쪽 볼게요.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얘가 성염색체가 있고, 그럼 X염색체, 그리고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대요. 아, 그러면 일단 저 A랑 B 중에 엄마가 뭐 누가 있겠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엄마가 성염색체에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느 게 남자고 어느 게 여잔지는 지금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게 XX 다시, 이게 원래 XX 다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 여기 정록생명 유전자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럼 1분열 비분리 되면 이거라니까요. 맞죠? 상동염색체 비분리. 얘는 2분열 비분리야. 그리고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만 되겠어? 원래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건데 정록생명 유전자 있어야 되니까 요거만 가능하다. 되겠죠? 그 다음에 정자는 XY인데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 됐는데 정록생명 유전자가 없대. 당연하지, 없지. 남자는 정상이면 없겠지. 그 다음에 2분열 비분리 됐으면 뭐가 생기겠어? XX나 YY가 생겨난다고요. 2분열 비분리인데 성염색체가 아예 없대요. 없으니까 0 이렇게 됐을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난자고 여기까지가 정자인데 요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그래서 Q라는 여성을 만들 거예요. 여성이면 XX, X란 말이야. 근데 얘가 뭐래? 생명이래.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 난자 중에 하나랑 정자 중에 하나 합쳐서 얘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X-X'랑 0밖에 없죠. 맞나요? 그래서 난자는 니은, 정자는 미음.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많이 안 했으면 연습하세요. 벌써 지워갖고. 자, 그럼 12번 봅니다. 아, 이게 정답률이, 이게 오답률이 58.6%군요. 요게 5등이었대요. 12번 보면 면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많이 봤던 그림. 기억은 뭐야? 얘가 항체 만드니까 니은이 형질세포. 기억이니까 기억세포. 아, 미안해요. 어쨌든 그냥 기억세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1차, 2차 됐네요. 어디 보자. 가에서 보조 T 림프구는 대식세포를 통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다. 맞죠? 얘한테 항원 정보를 받는 거지. 정확하게는 대식세포가 먼저 항원을 가진 병원체를 잡아먹고 항원을 겉으로 표면에 제시해주면 그걸 보조 T림프가 결합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어쨌든 기억 맞아요? 이건 구간 1에서 항체 농도 왜 감소했어요? 여기 형질세포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지. 예를 들어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막 다 죽였어. 다 죽이고 나서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항체 만들 건데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만 만들도록 어떤 T림프구가 있죠? 억제 T림프구가 얘한테 형질세포를 그만 만들어 이렇게 한다고요. 형질세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억에서 1구간에서 항체가 줄어든 이유는 형질세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네. 됐죠? 그럼 니은 땡. 기억의 수가 감소해서 그렇대요. 말도 안 되죠. 기억은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는 2차 반응이니까 누가?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또 기억세포로 남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기억이 니은으로 된다는데 니은이 기억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1번. 할만하다, 그지?
13번 갑니다. 13번. 아하하, 이거 완전 쉬운 건데. 여기 분극, 여기 탈분극, 여기 재분극. 탈분극된 이유는 나트륨이 나가서. 아웃. 재분극된 이유는 칼륨, 미쳤니? 미안해. 미쳤나봐. 나트륨이 들어와서. 알았어요.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래? 각박하게 또 왜 그래? 바로 잡았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얘가 들어와서 탈분극, 얘는 나가서 재분극. 됐다. 그럼 기억보자. 구간 1에서 칼륨 농도는 평상시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밖으로 나트륨 3개 내보내고 칼륨 2개 잡아 들어와요. 그래서 안쪽이 칼륨이 많고 바깥쪽이 나트륨이 많아요. 근데 1번에 구간 1에서 칼륨 농도 바깥이 높다고 했으니까 바깥이 낮다라고 해야 되겠지. 틀렸네. 2번 구간 2에서 재분극 아니 탈분극. 3번 T1일 때 Na 나트륨 유입에 이거 확산이죠. 확산. 여기 많은데 적은 데로 오는 거 확산. ATP 안 써요. 그 다음 T2일 때 기역을 통해 나트륨 유출된다 아니고 K 플러스 유출된다가 맞고요. 구간 3에서 K 플러스가 여기서 K 플러스가 니은을 통해 니은 칼륨 통로를 통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답은 5번. 이거는 요 내용만 딱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여기다 조금씩 살 붙여서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14번이요. 유전 문제인데요. A하고 A''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A하고 A 스타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그래 놓고 이렇게 나왔어. 우리 가계도 찾는 거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이 요거 강의 전에 유전 특강 했는데 유전 특강을 잘 본 친구들은 이거 뭐 사실 왼쪽 눈 감고도 할 수 있거든요. 보자. 일단 우성 열성 찾으라 그랬죠. 부모 똑같은데 새로운 거 나오면 열성이에요. 정상 병. 그러면 병보다 병이 열성이에요. 그죠? 그 다음 뭐 찾았었지? 요게 X 다신지 찾으라고 했지. 그죠? 요게 X 다신 찾으면 X 다시가 열성인 열성 반성 유전은 남자를 먼저 여자를 먼저. 여자를 먼저 본다. 엄마가 병이면 아들이 100% 병이다. 딸이 병이면 아빠가 100% 병이다. 딸이 병인데 아빠가 정상이니까 이딴 거 아니라고요. 그죠? 그냥 AA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A 이렇게 푸는 건데 요 스몰 a 대신에 A 스타 써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렇다고 했으니까. 그럼 써보죠 뭘. 여기다가 A 스타. 친절한 신민호 선생님. A 스타. 이게 아마 선생님들은 귀찮아서 A 다시 이럴 수 있다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A 스타 하는 거야. 괜찮죠 사람이. 미안해요. A 스타 나왔으니까 얘도 A 스타니까 A 스타. 얘가 얘는 A 스타니까 얘가 A 스타. 얘는 여기 있으니까 A 스타. 와, 다들 반짝반짝거리고 있네요. 그죠? 자, 이 기억 봅시다. 1의 X 염색체에 A가 있다. X 유전 아니에요. 기억땡. 니은 이 가계도의 구성원 모두는 A 스타를 가지고 있다. 100% 맞습니다. 디귿 2의 동생과 3의 동생이 각각 한 명 태어날 때 그럴 때 두 아이 모두 유전병. 그러면 요 동생이 유전병일 확률 4분의 1. 유전병이면 A 스타니까 여기서도 유전병일 확률은 A 스타니까 여기는 A 스타가 얼만큼? 2분의 1. 그죠? 그러면 얘이면서 얘여야 하니까 곱해서 얼마요? 8분의 1. 그러면 8분의 1이니까 12.5%. 맞죠? 답은 니은 디귿 정답 4번. 15번 갑니다. 15번 갑니다. 15번. 은어 나왔어요. 은어. 비속어 이런 거 아니죠? 미안합니다. 은어는 세력권을 형성해요. 세력권, 우리 이거 언제 나왔냐면 3월 모의고사 때 개구리 씨름하는 거 있어요. 이거 개구리가 왜 씨름했냐 하면 텃세
텃세가 I인가? 텃세 부리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텃세 또는 세력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가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침범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고. 텃세 찾아보래요. 1번 높은 순위의 닭이 낮은 순위의 닭보다 모이를 먼저 먹는다. 순위제. 2번 우두머리 기러기는 리더가 돼요. 리더제. 여왕개미와 일개미 서로 다른 일. 사회생활. 호랑이는 배설물로 자기 영역 표시한다. 요게 세력권. 맞죠? 5번 스라소니는 눈신토끼를 잡아먹는다. 5번에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다. 이건 아예 범주에서 벗어나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봤었던 순위제나 리더제나 사회생활이나 그 다음에 텃세 이런 것들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야. 다시 얘기하면 같은 종끼리 호랑이끼리 배설물로 영역 구분하고 이런 거라고. 그런데 스라소니 눈신토끼는 얘네는 개체군이 달라요. 따라서 5번은 아예 뭐냐면 얘는 군집 내의 상호작용 또는 같은 말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되니까 5번은 아예 버리고 어쨌든 정답은 지금 세력권 찾으라는 거니까 4번 호랑이가 배설물로 구분하는 거 요게 답입니다. 할 수 있겠죠? 요까지 그냥 설명했어요. 16번 봅시다. 16번. 우리 이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거 연습을 요 염색체랑 DNA랑 유전자랑 요거 공부를 많이 해야 요 단원을 잘 해야 유전 단원을 잘 해요. 근데 어디 한번 봅시다. 요거 그냥 볼게요.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선생님 이거 페이지 넘기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동물이 이에는 4래. 이에는 4고요. 모세포 한 개로부터 모세포에서 뭘 만들 거냐면 생식세포 만들 거래요. 그러면 우리 생세포 분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1분열, 2분열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보통 4라고 쓰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 되는 거거든요. 맞죠? DNA가. 만약에 여기가 1로 나왔으면 2로 나오고 0.5 나올 건데 여기 보니 DNA 상대량이 1, 4,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건 1분열 끝난 거 내지는 맨 처음 거 요거는 여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겠다 이런 얘기죠. 뭐 굳이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B 그죠? 여기다가 A, 여기가 C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죠? 자, 봅시다. 염색체 수도 그래요. 염색체 수도. 원래 2n이 4면 얘한테는 2n이라고 쓸 거예요. 그죠? 여기는 2n, 여기는 n이라고 쓸 거고 요거는 n이라고 쓸 거라고요. 여기 그림 볼래요? 이건 몇 n이에요? 엄마 아빠 거 다 있는 거 아니지? 하나만 있는 거 지금 이게 몇 n이야? n이고 개수는 2개고 복제되어 있으니 2겠네요. 그죠? 이건 누구예요? C! 됐냐? 이거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자꾸 내가 존댓말 했다 반말 했다고 해서 미안해요. 기억. 혹시나 선생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고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자, 기억 보자.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분의 염색 분체 수. 이런 거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염색체 수 분의 염색 분체수. 염색 분체는 DNA랑 비례하잖아요. 그죠? 얘랑 염색 분체가 비례해요. 일단 C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염색 분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예요. 근데 DNA가 지금 얘랑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분체랑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분체가 8개일 거고 얘는 분체가 2개일 거라고요. 그죠? 그럼 써볼게요. 요거 뭘 비교하라고? B하고 C하고 B하고 C하고 비교해서 얘가 2배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B는 얼마 분해? 염색체 수 몇 개예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4. DNA 염색 분체는요? 8개. C는요? 염색체 수 2개, 그 다음에 염색 분체 4개. 뭐야 똑같네 그러면? 같다?
그죠? 같다. 틀렸네. 그 다음에 그림은 C의 염색체다. 오케이, 맞아요. A의 세포는 간기에 S기를 서쳐 C가 된다. 잠깐만요. 얘 지금 생세포 분열이고요. 얘가 정자예요. 예를 들면 정자 또는 난자 같은 건데 이게 C로 변하냐고요. 또 S기 또 거치냐고요. 이건 바보 같은 소리죠. 땡. 왜냐하면 생세포는 더 이상 정자가 정자를 만들고 또 정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원세포라는 게 반하는 거니까 네, 잘못된 표현입니다. 답은 니은 2번만 맞아요. 17번. 야, 이거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 같아, 이 문제는. 일단 어디 볼까요? 사람 염색체 수 46개, 침팬지 48개, 감자 48개. 이거 많다고 발달한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거 똑같으면 같은 생물? 이런 것도 아니죠, 그죠? 어디 보자. 침팬지와 감자 핵형은 동일하다. 기억이 좀 어려워요. 핵형이 뭐예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지금 현재 염색체의 수가 같아요. 그렇다고 모양은 크기가 똑같냐고요. 이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땡. 핵형 동일하지 않아요. 니은 사람에서 염색체 수는 유전자 수와 같다. 사람 염색체 수는 46개. 우리 혹시 유전자 몇 개인지 알아요? 어떤 책에는 뭐 26,000가지, 어떤 책에는 30,000가지 이렇게 나와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유전자는 사람이나 어떤 생물의 형질, 특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염색체 수가 46개면 사람 유전자가 46개면 선생님 설명하려면 46가지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잘못됐어요. 정자 한 개에 들어있는 상염색체는, 자, 보자. 요게 이제 체세포니까 요거 2N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걸 이제 정자를 쓰면 정자는 N이니까 23이에요. 근데 23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22개의 상염색체와 그리고 X염색체, 남자니까 Y염색체 둘 중에 하나 있겠지. 이래서 23개거든요. 상염색체는 22개. 맞습니다. 답은 디귿만 맞아요. 쉽죠? 이거 요거 핵형, 요거 때문에 아마 틀렸을 거예요. 18번 봅니다. 18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죠. 이번에 개정돼서 나온 내용 중에 학생들이 참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G, 베이비, G잖아요. G들이 다르게 생겼다 이 말이야. 이게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 내에서. 얘는 종이 다양하대요. 쥐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도대체 이건 뭔가요? 민달팽인가요? 어쨌든 뭐 여기 또 이제 식물도 풀도 고사리도 있고. 선생님이 좀 지쳤나 봐요. 여기까지 왔더니 자꾸 딴소리를 하고 싶네. 버섯도 있고, 그죠? 즉 종이 여러 개 있다고. 어디 안에? 생태계 안에. 생태계 다양성은 하천 생태계, 뭐 산림 생태계, 초원 생태계 여러 가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기억부터 볼까요? 사람마다 눈동자색이 다르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죠. 그죠? 두 번째, 종 다양성에는 동물종과 식물종만 포함된다. 우리가 몇 년 공부해서요. 만 표현인데 이거 틀리잖아요. 그죠? 동물하고 식물밖에 없어요. 생물 중에 동물, 식물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 버섯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된장찌개 넣어야 되는 버섯도 있고 또 뭐 세균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이건 동물과 식물만 된다. 아니야. 그 다음 디귿.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뭐라고 써요?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무슨 다양성이에요? 종 다양성이 생물이 다양하니까. 이걸 틀렸더라고요. 4번 썼던데. 볼래요? 오답률 1등. 4번 쓴 사람이 50 몇 %예요. 50%가 넘어요. 선생님한테 오늘 질문한 친구들도 좀 있어요. 시험 끝나고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19번. 요 문제는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풀어주다가 올해는
2학기 되면 풀어주려고 여름 때쯤에서 심화 과정 들어가서 풀어주려고 했던 문제인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게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애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거 분명 2학기 과정에 설명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정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에 생물2 했던 친구들은 금방 해요. 재수생들 중에. 그리고 이게 뭔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문제에 뭐라고 하냐면 자가수분이라고 있거든요. 자가수분. 자가수분. 어떤 애를? 그렇지.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 라지 Y, 스몰 y인 애를 자가수분했다고요. 자가수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가수분했으면 보세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라지 R, 스몰 r. 여기도 라지 T, 스몰 t, 라지 Y, 스몰 y 이러면 생식세포가 8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거 자가수분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갖고 여기에 64가지의 유전자형을 써놓고 이걸 막 따져서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언제 해요, 이걸? 이것만 하는데 30분 넘게 걸린다고요. 보세요. 이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줄게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라지 R과 라지 T의 관계를 먼저 보시고 라지 T와 라지 Y 관계를 보시고 라지 R과 라지 Y 관계를 보시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거 없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AA, BB 이거 알잖아요. 그죠? AA, BB 이렇게 교배하면 얼마 나와요? 9대 3대 3대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해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형을 보니까 R하고 T면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랑 조금 천천히 할게요. R하고 스몰 t랑 스몰 r, 스몰하고 그 다음에 라지 T 언더바 스몰 r, 스몰 t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요거 몇 개 나와요? Y 무시하고 라지 R, 라지 T 몇 개요? 400개. 라지 R, 스몰 t 라지 R, 스몰 t 라지 R, 스몰 t 몇 개요? 200개. 스몰 r, 라지 T 스몰 r, 라지 T 스몰 r, 라지 T 150, 50 더하면 200개고 0개예요. 무슨 얘기? 2대 1대 1대 0. 자, 자가교배에서 2대 1대 1대 0이면 뭐다? 상반연관이다. 나머지도 볼까요? 라지 T, 라지 Y는요. T랑 Y, TY 450개. 라지 T 스몰 Y 100, 라지 T 스몰 Y 50, 150개. 스몰 t 라지 Y 150개, 스몰 t 스몰 Y 50개. 어떻게 나왔다고요? 450개, 150개, 150개, 50개. 몇 대 몇? 9대 3대 1. 어떤 걸 교배한 거예요? 독립을 자가 교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라지 R, 라지 Y 해볼까요? 라지 R, 라지 Y 또 있나? 여기 있다. 라지 R, 라지 Y 몇 개요? 450개. 라지 R, 스몰 Y, 라지 R, 스몰 Y, 라지 R, 스몰 Y 그러면 150개. 스몰 R, 라지 Y 여기 있네요. 스몰 R, 라지 Y 150개. 50개겠죠. 그죠? 몇 대 몇 몇? 9대 3대 1. 뭐요 이거? 독립.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64가지가 아닌 거야. 왜? 연관된 게 있으니까. 이거 보고 원래 있었던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 라지 Y, 스몰 y를 그려보자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일단 라지 R과 라지 T가 상반연관되어 있대요. 상반연관 어떻게 써요?
큰 거, 작은 거. 반대쪽에는 작은 거, 큰 거. 됐나?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가요? large y, small y. 왜? ry 독립, ry. 그 다음에 ty도 독립 떨어져 있다고요. 그죠? 다 했어. 이제 문제 보자. 조금 길었죠? 기억, large r과 small y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지. large r과 small t가 연관되어 있다. 기억 틀렸고. 니은 P에서 형성된 꽃가루 중 large r, small t, small y 이런 거 있네요. large r, small t, small y large r, small t 이거 붙어있네요. 거기에 small y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 아, 가능합니다. 니은은 맞아요. 그냥 디귿 F1에서 얘네들 중에서 어떤 애 찾으래? large r, large t, large y는 유전자형이 두 가지냐 그랬어. 일단 large r, large t는 뭐 여기 있지 않나 지금? large r, large t? 그죠? large y인 경우랑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쪽에서 볼까요? 차라리 이건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 보시면 large r, large t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요 두 개를 같이 가지면 돼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이런 거지. large r, large t, large y도 되고 large y, small y도 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없잖아. large t를 가지는 방법은. 그래서 얘가 모두 몇 가지 나오는 거야?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얘가 요렇게 선생님이 좀 동그라미 치니까 좀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런 거죠. 요런 게 자가교배니까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조금 문제가 설명이 길어져도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large y, small y란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다시 써볼까? 요 사이에서 large r, large t, large y 요런 걸 만들려면 한쪽에서 이걸 받고 한쪽에서는 이걸 받아야 된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y는 요거를 y 받던 아니면 y하고 요거를 받던 그러니까 여기가 large y도 large y 표현형이고 large y, small y도 large y 표현형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 거는 large r, large t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걸로는 결정할 수 있는 종류가 없고 y로만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데 large r, large y 아니면 large y, small y가 가능하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직접 그려보면 금방이에요. 답은 니은 디귿. 요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이거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여러 번 해서 이거 하다 보면 자꾸 까먹고 놓쳐요. 그 다 세야 되는데 몇 개 놓치고 막 나중에 다시 세고는 헷갈리니까 한 번 셀 때 정확히 세는 거 연습 많이 한번 하세요. 요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나중에. 알겠죠? 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오답률 베스트 2등. 실제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 전에 거 생태계 그건 실수한 거잖아요. 그거 틀렸다고 선생님한테 왜 이거 하다가 에이구 그냥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이 8번은. 그죠? 요 19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고 봅니다. 20번인데요. 20번 단독배양 혼합배양. A랑 B랑 같이 키워봤는데 A도 피해를 보고 B는 완전히 거의 멸종했어요. 뭐라고 불러요? 경쟁은 경쟁인데 하나를 완전히 내쫓았으니 경쟁 메타라고 부르고 얘는 A 늘어났고 C도 원래 거보다 늘어났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서로 이득을 주며 함께 살아요. 됐죠? 기억 나는 분서한 결과다. 분서도 경쟁해서 분서하는 거거든요. 분서는 어떻게 되죠? 한쪽이 완전히 멸종하진 않죠. 분서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A가 뭐 요만큼 됐으면 B는 원래 여기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B가 여기까지 못 자라고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A도 낮아지고 B도 낮아지는 거. 조금 서로 불편하더라도 먹이나 서식지를 분리해서 사는 거니까 이런 걸 분서라고 합니다. 분서 아니야 여기서는 기억땡.
나에서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맞고요. 다에서 AC는 편리공생. 편리공생이면 한쪽만 늘어나야죠. 둘 다 늘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상리공생이에요. 답은 2번만 맞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여러분들 쭉 봤는데요. 아무래도 3, 4월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도 좀 길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6월 모의평가를 보는 시점이 수능 특강이 EBS에서 완강될 때쯤이거든요. 그렇다면 EBS 전체를 다 들었으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EBS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나 지금 6월 모의평가를 보고 수능 특강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6월 모의평가를 본 친구들은 수능 특강에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가 대부분 그대로 실려 있다는 거. 다시 얘기하자면 과탐의 연계교재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2권이에요. 그 두 권을 다 마스터하지 않으면 솔직히 수능 볼 자격이 없습니다. 꼭 보시고 문제 확인하시고 꼭 한 번씩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6월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개념 한 바퀴 돌아간 거니까 앞으로 문제를 다져가야 되고 또 개념도 다져가야 되니까 오늘 못 봤다고 너무 기죽거나 하지 말고요. 알겠죠? 또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